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어제 우리가 입찰 갖다 폐차했어요. 저도 확실하게 졌습니다. 너무 높게 가져갔어요.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에 있는 주택이 토지 면적 1088의 4번지, 1088의 4평, 건물이 50평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41억 감정가에서 한 번 유찰되고 오랫동안 변경되다가 33억에 나왔고 저희 회사가 일정 금액 썼는데 이게 45억에 낙찰됐습니다. 자, 이 물건이 과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집이 하나 있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택입니다. 뒤쪽에는 이제 건물은 아니고 이동식 컨테이너 박스 같이 뭐 조립식 주택을 하나 갖다 놨고, 제시건물 가보면 안쪽에 이렇게 농사짓기 위해서 이렇게 천막이 좀 쳐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시건물이 있고 앞에 주택이 있고 이렇게 땅들이 경매가 나온 건데 이 자리는 뭐냐면 스카이뷰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 서울랜드 들어간 입구 쪽에 과천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해서 수용 예정지고 거기 있는 앞쪽의 땅입니다. 도로변 땅이죠. 문제는 이 땅이 공인용 산지가 대부분이에요. 공인용 산지는 보상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목이 돼 있는 땅이 69평, 그 다음에 어떻게 107평이 있는데 요게 있어서 이건 보상가를 좀 높여놨어요. 그래서 이 토지 보상가를 보니까 여기 감정은 41억인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보상 감정은 36억 이쪽 저쪽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2018년도 경매 사건이었고 2018년도 경매 사건이었고 그 당시는 41억이었지만 보상가는 공인용 산지라 높게 안 나왔습니다. 이 땅을 경매 감정하거나 보상 감정할 때 이걸 잘 봐야 돼요. 경매 감정할 땐 이용 상태 우선주의지만 보상 감정은 뭐예요? 지목 우선주의입니다. 지목이 임야의 공인용 산지니까 공인용 산지 임야를 갖고 표준시 잡아버리고 보상가 선정하니까 경매 감정가는 말도 안 되는 보상가의 저가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임야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농지는 좀 달라요. 농지는 경매 감정과 보상 감정 보면 경매 감정이 높지만 보상 감정이 높지만 임야 같은 경우는 보상 감정이 오히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임야는 이게 임야구나. 그러면 경매 감정 보면 좀 농지처럼 쓴다. 그럼 후하게 경매 감정하지만 보상 감정은 아주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낮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 땅에다가 나름대로 취득노스까지 엎어서 이렇게 딱 보상가 따져보면 이게 마이너스 원가 되니까 쉽게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목이 된 땅이 있고 그 위에 주택이 있다는 데서 반전이죠. 주택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이주권의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주권에 대한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개발자격의 이주권은 수용보상금 받은 자에게 이주권을 줘요. 그러면 나름대로 개발자격의 땅을 사서 건물을 질 수 있는데 이런 데 땅을 사서 건물을 질 때 도로 상하수도 조건이 맞는 땅이 요즘 너무 비싼 것도 있고 안 나와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런 이주권 관계가 기존 주택 범위 내에서 건축 가능한 건지 아니면 232m까지 한 건지 이것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물권의 이주권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때 플러스 알파인 이주권이 있다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상을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6억에 낙찰받고 취득세까지 38억에 들어갔는데 보상이 36억이나 37억 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똔똔이가 됐지만 이주권에서 남는 거예요. 그 이주권이 대략 얼마 되는가 따져봤더니 이 정도 이주권 한 7억 정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이거를 7억짜리 얻게 된다면 그건 공짜로 얻는 거니까 그만큼 내 금액을 2, 3억 더 써도 되죠.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걸 법인으로 받았다면 법인은 이주권이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법인으로 받았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는 이걸 지금 법인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여기 주택에 대한 걸 알아보니까 주택가격의 공시 가표 금액이 거의 한 17억 14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취득세가 12%면 너무 비싸죠. 이건 개인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받으면 취득세도 비싼 데다가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이주권도 안 나와요. 법인은 이주권 안 나오거든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개인이라면 어때요? 개인은 이주권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개인으로 받았어야 돼요.
더군다나 이거는 주택이 있다 보니까 경락자금 대출도 안 돼요. 현찰을 다 집어넣어야 되고 계속적인 악조건을 물고 들어가는 그런 물건인데 어떻게 해서 이걸 받았는지 내가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뭐 받은 분은 나름대로 또 자기 계산이 있을 텐데 굉장한 고수 아니면 이건 뭐 실책이죠. 뭐 내용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 나올지 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매각 결정 떨어지고 잔금 대나 좀 볼 것이고 나중에 이게 이주권으로 가서 어떻게 수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손해를 어떻게 방어할지 이것도 다 궁금은 합니다. 하여튼 뭐 낙찰 받은 부분에 대해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몇 가지 중요한 공부가 있죠. 개발장벽에 대한 얘기랑 이주권에 대한 얘기, 또 대출 규제랑 주택에 대한 취등세, 뭐 이런 복잡한 얘기가 어무러져 있는데 군더더기 없이 그냥 제가 딱 우리 본질에 대한 얘기만 유튜브로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